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걸 저 혼자만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고통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출가를 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가장 최초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렇게 계곡에 떠내려가는 걸 누가 이렇게 건져주는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이었으니까 그게 가장 잘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제 최초의 기억이 계곡물에 떠내려가는 걸 누군가 건져준 기억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희 절에 청소년 캠프 같이 갔던 어떤 동네 오빠였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을 사실 사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4살쯤 된 것 같은데 청소년부 캠프를 따라갈 정도로 이미 그 전부터 그냥 사찰에서 살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민을 조금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저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굳건한 의지가 있긴 했지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대학 졸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미 대학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은사 스님께서 그래도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보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것이 옛날 어른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발언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이제 네가 이왕 출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경우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빡세게 보냈죠. 아주 어렵게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 어려웠다는 점은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 250명의 스님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절에를 가지만 또 절에서 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의 삶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사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강원에 가서 선배님들과 이 도반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 삶을 살면서 그때 많이 배웠고, 저는 이제 어른 스님들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네들은 다 지금 감자다. 그래서 감자를 이제 저희가 씻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씻지 못하고, 그럼 이제 큰 다라이에 감자를 다 그냥 붓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게 이렇게 씻어요. 그래서 그 흙먼지가 떨어질 수 있도록 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와서 서로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다 지금 씻겨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중물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니까.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말에 완전 동감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던
않더라도 강원에 와서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굉장히 이 뾰족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이제 동글동글한 되게 원만한 사람으로서 졸업을 한다라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좀 받았어요. 저는 사찰 음식을 제일 처음에 접한 건 이제 행자 출가를 해서예요. 보통 대부분의 행자님들이 절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후원일부터 시작하세요. 공양간의 소임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학생이었고 제가 뭐 집에서 음식을 제 스스로 해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후원에서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가서 처음에는 너무 그냥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음식에 관한 스님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재료를 다듬는 법 그리고 계절 어떤 계절에는 이런 채소들을 다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제 농사를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감자가 많이 나오는 건 뭐 감자를 씹을 때는 어떻게 씹는 것이고 그리고 감자가 많이 나올 때는 어떤 이렇게 다양한 감자 요리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아무래도 보현암은 선원이에요. 선빵, 비구니 스님들 선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한거, 동한거 기간에 선빵 스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후원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다 준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도 되게 신심이 났던 게 진짜 선원에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행을 하시는데 뭔가 보탬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출가할 때도 아, 나는 아이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가를 했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긴 하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네요. 수업을 할 때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 요리를 배우러 오신 거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레시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을 배워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수업 서두에 그 말을 먼저 하거든요. 저는 수행자로서 저한테 있어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진리겠지만 오시는 수강생분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진리를 이루고자 음식을 먹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요리 수업에 가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셨을 때 뭐 무슨 재료를 얼만큼 넣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도 물론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담아가시는 건 이 오관계의 개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셰프와 출가 수행자로서 사찰 음식을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싶어요. 저는 되게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향유하고 있는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느낄 텐데 문화라고 하면 더 친근하게 느끼거든요. 불교라는 종교로 다가가기보다는 문화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느끼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면 그게 더 여실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7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한인 2세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불광 한국문화학교에서 이제 교장 교감 이렇게 소임을 산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막
막 안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막 억지로 꼬셔가지고 와서 한글 수업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같은 학교에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 한글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망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더 잘 알아듣고 싶고.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정말로 되게 큰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포교하는 것도 저는 문화의 바람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제잘제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쁘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는 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은 것도 있기도 한데 일예로 제가 뉴욕에 가서 한글 학교를 진행할 때는 그 아이들이 약간 정말 1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인데 저희가 수업 전에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명상을 하고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잘 앉아 있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만약에 바빠서 명상을 못 하게 되면 하루 수업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되게 보람이 있고 내가 아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나이대에 보이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늦다라는 거는 출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스스로 마음을 내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나에게 인연이 도래한 그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었으니까 출가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 나중에 해야지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는 지금 출가를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내셨다면 적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더 늦지 않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출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